안녕하세요. 아르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V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UV 코디네이터가 뭐냐면 여기에서 U를 누르시면 UV 코디네이터라고 떠요. UV 한마디로 텍스처 좌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매테리얼에 있어요. 타일링이랑 옵셋이 있죠. 이게 무엇이냐?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우선 플랜으로 밑에 메쉬를 좀 바꿔보고 타일링은 얼마나 텍스처를 반복할 것인가. 그쵸? 네, 기본은 11로 되어 있고요. 옵셋은 얼마만큼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값이죠. 솔직히 이거를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이제 쉐이더를 공부하면서 이게 어떤 이론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커스텀을 해서 따로 뭔가를 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아는 게 좋겠죠. 나중에 또 쓰니까. 그러면은 우선 요거는 배제하고 요거와 똑같은 기능을 요 밑에다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만들면서 어떤 원리로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XY는 UV라고 아시면 돼요. 가로 세로죠. 가로 세로. 우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UV 코디네이터를 쓰려면 당연히 UV 코디네이터가 있어야겠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U를 눌러서 UV 코디네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세팅은 알파 블렌드를 갖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UV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뭔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요거처럼. 자, 넣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 UV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간략하게, 우선 처음 시작하는 거는 UV 옵셋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UV 옵셋을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을 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겠죠? 자, 뭐 숫자 하나만 쓰면 되니까 UV가 나눠서 쓸 거예요. 숫자 하나만 쓰면 되니까 벡터를 갖다 쓰시면 돼요. 밸류를 쓰시면 돼요. 그냥 밸류 값이죠. 요거지만 얘는 밖으로 안 나오죠.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V를 눌러서 초록색이 되는 밸류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름은 U 언더바 옵셋으로 할게요. 그럼 V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여기에서 V 옵셋 이렇게 해주고 기본값은 00으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U와 V를 요 U와 V에다가 따로따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새로운 노드를 사용할 건데 어펜드라는 노드를 사용할 거예요. 이 어펜드라는 노드는 뭐냐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RG로 따로 들어가죠. 제가 일전에 설명해드렸던 멀티플라이나 애드나 서브스트랙이나 디바이드 같은 경우엔 그냥 수식이에요. 멀티플레이는 얘를 A에다 연결하고 얘를 B에다 연결하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식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따로따로 여기서 연결시켜 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연결이 됐을 때 하나의 숫자로 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펜드란 노드는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을 해서 이 따로따로 살려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노드예요.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이걸 따로따로 컨트롤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노드입니다. 중요해요.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하나를 더 만든다고 치면 밸류를 얘를 또 갖다가 넣으면 RGB가 되겠죠. 그래서 3개가 생기고 또 하나를 더 만든다고 치면 A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또 하나를 더 만든다고 쳐볼까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다 또 연결을 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텍스처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채널이 RGBA 4개 채널밖에 없죠. 그래서 4개까지밖에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는 RG, UV 2개 채널이기 때문에 2개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해줘야 됩니다. 곱해주면 안 돼요. 곱해주면은 0이면 무조건 0으로 나오고 소수점 들어가면은 되게 이상하게 더해지죠.
되게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그쵸? 하지만 더하면은 여기서 1을 쓰든 0.1을 쓰든 0.1을 더해주는 거고 0.2를 더해주는 거죠. 그냥 수학 공식입니다. 그냥 산수예요, 산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ppend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UV를 갖다가 넣어줍니다. 왜 이거 따로 안 넣어주세요? 라고 물어보실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나눠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냥 애드로 해서 이렇게 연결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UV에다가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하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UV가 활성화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UV에는 두 개의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UV 결과적으로 UV 두 개의 값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는 얘가 하나건가 아니면은 세 개던가 네 개던가 채널이요. 요 채널이 그렇게 돼서 여기 UV에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잘못 만든 거겠죠.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채널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UV에다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컴플릿 쉐이더를 눌러주시면 매테리얼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U 옵셋, V 옵셋이 생겼죠. 자, 보기 편하게 다시 플랜으로 만들어 놓고, 자, U 옵셋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잘 움직이죠. 옵셋에 X, 이거 U라 그랬어요. UV X 하는 거와 똑같은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V도 보시면 똑같은 기능이 생겼죠. 그쵸?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줄 때 요 부분으로 키를 줘도 되는 것이죠. 뭐 여기에서 줘도 이제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이게 기능이 있는 걸 똑같이 만들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UV 코디네이트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텍스트에 UV 좌표를 이질러서 쓸 때도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옵셋은 했으니 요 타일링을 해야겠죠. 반복을 얼마나 시키느냐에 값을 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텍스트처가 원모드가 리핏으로 돼 있어야 돼요. 클램프로 돼 있으면은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그려져요. 리핏으로 해야지 반복이 됩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만들어 볼까요? 간단합니다. 여기에선 곱하기를 사용합니다. 멀티플레이. 그 다음에 또 밸류 값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타일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값은 1로 줘야겠죠? 당연히 0으로 주면 당연히 0을 곱하면 모든 수치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UV에다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컴플릿 쉐이더를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보기 편하게 플랜으로 바꿔놓고 타일링을 늘려주시면 타일링이 되는 게 보이시죠? 왜 이거는 하나로밖에 안 해줬냐면 타일링은 우리가 정 비율로 해가지고 반복을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잖아요. 뭐 따로따로 할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선 따로따로 하려면 이것도 따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UV 따로 해가지고 타일링은 곱하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동은 더하기, 타일링은 곱하기를 한다. UV 코디네이트에 이동은 더하기, 타일링은 UV 코디네이트에 곱하기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방법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능 중에 패너라는 기능이 있어요. 패너가 이제 이동시키는 기능인데 이거를 가지고도 똑같은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밸류 값 요걸 갖다가 쓸게요. 이거 이름 똑같으면은 만약에 똑같은 얘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이거랑 똑같이 U 옵셋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오류납니다. 이렇게 이름 똑같이 쓰시면 안 돼요. 이미 콘솔 창에 오류 떴죠. 이것 때문에 뜨긴 한 거지만은 우선 얘 이렇게 써서 컴파일하면 오류납니다. 이름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빼서 쓸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UV 코디네이트 하나 만들고 우선 UV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래 보시면 이 패널은 밑에 UV가 이미 적혀져 있어요. 아까 어펜드에서 이걸 연결했을 때 똑같은 느낌이죠, 그쵸? 하지만 여기에서 수치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수치를 조절하기 때문에. 하지만 패널은 여기에서 수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선 UV 채널을 따로 만들어야겠죠. 지금 둘 다 UV가 1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하나에서 UV 채널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0으로 꺼주고요. 다시 패널을 만들고 하나는 U를 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따로 이렇게 가져가셔서 여 디스트 값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UV에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컴플릿 쉐이더를 누르신 다음에 다시 가서 보시면 기능이 똑같이 구현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다 똑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노드 개수가 개수가 많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또 부하를 먹기는 하지만 지금 뭐 몇 개 차이 안 나죠. 우선 타일링을 빼놓고 보면 여기선 하나 둘셋넷 5개가 들어가고 여기서도 하나 둘셋넷 5개 들어가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패너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하적인 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사용하셔도 문제 없어요.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나는 이렇게 얘가 가는데 이게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일정한 시간으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계속 흘렀으면 좋겠어요. 애니를 잡을 수 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애니를 잡기는 당연히 파일을 하나 더 먹기 때문에 뭐 파일 개수도 늘어나고 부하적인 면도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거를 쉐이더에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U만 자동적으로 흐르게 한번 해볼까요? 요 패너에서 작업을 할게요.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T를 누르시면 타임이라는 게 뜹니다. 시간이죠. 한마디로 시간을 값을 곱해가지고 그 시간 속도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 속도만큼 계속 움직이라는 그런 기능을 할 때 타임을 정말 많이 씁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타임이라는 기능을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타임에다가 멀티를 먼저 줘볼게요. 그러면 T 요걸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디스트에다 갖다 넣어줄게요. 당연히 지금 0이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을 겁니다. 자, 컴플릿 쉐이더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타임이라 여기 얘를 이름을 좀 바꿀까요? U offset 타임으로 바꿀게요. 그냥 이름이 똑같으면 헷갈리니까. 자, 여기서 숫자를 올려줘봤자 여기에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유니티는 좀 그렇더라고요. 자, 플랜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 매테리얼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흐르죠? 반대로 흐르게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빨라지죠. 이런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왜 멀티를 해줬나요? 그럼 이제 add로 한번 바꿔볼까요? add로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컴플릿 쉐이더를 해줍니다. 자, add도 돼요. 하지만 아까처럼 다이나믹하게 늘어나지 않죠. 당연히 곱하기와 더하기는 처음 부분에서는 숫자의 차이가 미묘하겠지만은 점점 가면 갈수록 숫자의 차이가
바뀌죠. 급격하게. 그쵸? 그리고 더하기는 그냥 일정량으로만 더해줄 뿐이지 그렇게 많이 저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1만 더한 것 뿐이고, 뭐 더한 게 이 타임에서 1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정 딱 그 숫자만 더해진 것 뿐밖에 없죠. 하지만 곱하기는 계속 곱해주니까 숫자가 달라지죠. 그래서 곱하기를 씁니다. 그냥 간단한 사칙 연산이에요. 그냥 어려우시면 둘 다 해보세요. 더하기도 써보고 곱하기도 써보고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생각하기도 전에 타임 만들고 멀티플라이를 만드는 본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것도 연습입니다. 하다 보면은 손이 외워요. 머리가 외우기 전에 손이 외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꺼진 거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를 누르시면 이런 이미지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애니메이트 매터리얼이 있는데 이런 게 꺼져 있으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꽤 많아요. 보면 완전 검해지죠? 그래서 이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뷰포트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서는 안 움직여요. 빼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씩 어려워질 거예요. 쉐이더가 어려워요. 저도 보다 보면은 이거를 계속 놓고 있으면 이거 자체도 까먹어서 제가 만들었던 거 다시 보고 아 이렇게 만들었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만듭니다. 그렇게 쉐이더가 어려워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이론을 알고 나면은 다시 만들려 그럴 때 까먹을지언정 자기가 만들었던 거 보면 아 이렇게 만들었었지? 맞아 이거 이렇게 썼었어 라고 한 번에 이해가 갈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똑같이 다시 만들어야 할 때 어떻게 만들었지? 그리고 예전에 자기 거 만든 거를 열어봐요. 이게 뭐지? 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도대체 뭘 하는 기능이고 내가 이거를 그때 왜 만들었는지 처음에 배우실 때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려우시면 이거 스샷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포토샵 가가지고 여기다가 얘는 무슨 기능, 얘는 무슨 기능, 여기는 왜 썼고 이건 왜 썼고 그런 식으로 꼭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신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꼭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이거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저도 항상 이거보다 더 복잡한 쉐이더를 만들 때도 있는데 뭐 디저브 쉐이더 같은 걸 만들면은 저도 항상 다시 찾아봐요.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가지고 찾아보고 딱 이제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노드나 아니면 남이 만들었던 노드를 보면은 아 맞다 이렇게 했었지 하고서 그거 보고서 기억이 나서 이제 그때부터 쭉쭉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는 그겁니다. 이 기능이 도대체 뭘 하는지 내가 이거를 왜 연결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차후에 나중에 까먹더라도 남들이 본 거나 제가 다 자신이 만들었던 거를 봤을 때 보고서 단박에 이해하고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지가 돼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